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오던 한 고등학생이 육군 이병이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인 폭언에 시달리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60대와 50대 남성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예, 지난달 대전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가족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단양에서 20, 30대로 추정되는 남녀들이 사망한 채로 발견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라고 합니다.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 안용민 교수 그리고 중앙자살예방센터장 백종우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수치를 보니까요. 그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37.5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거를 네. 시간으로 따져보니까 38.4분마다 한 명이 네. 자살을 하고 있다 이런 조사가 나와 있던데요. 이게 최근에 이제 2018 자살 실태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이제 전해진 내용인데요. 교수님 이번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된 겁니까? 좀 전에 MC께서 말씀하신 건 이제 통계청 발표 자료고요. 자살 실태 조사는 그건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살이 이제 심각하게 문제가 된 건 2000년 초반부터였고. 네. 특히 최고 정점을 찍은 게 2011년도였습니다. 네. 그 해에 국회에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우리는 좀 약칭으로 그냥 자살 예방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통과가 되면서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생기고 중앙심리부검센터 그리고 광역단위별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도 자살예방센터들이 생겼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살 예방 활동을 위해서 네. 자살 실태 조사라는 것을 2013년도에 처음 조사를 했었고요. 네. 5년 뒤인 2018년도에 두 번째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조사에서 좀 핵심적인 내용을 저희가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예. 하나는 이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자살에 대한 태도, 인식도 이런 조사를 했었고요. 다른 한 가지는 의료기관에 자살을 기도해서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검진한 내용을 분석한 거였습니다. 네. 이번 보건복지부에서는 동시에 중앙심리보건센터에서 나온 심리보건서도 같이 공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2013년도에 첫 번째 조사했었고요. 2018년도 두 번째 조사하면서 그 차이를 중심으로 좀 결과를 말씀드리면 네. 일반 국민의 그 자살 인식도 조사에서 보면은 일반적인 자살에 대한 지식이라 그럴까, 자살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은 상당히 활동, 중앙자살예방센터나 이런 활동, 또 대국민 홍보 때문에 그런지 상당히 인식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식은 상당히 올라가는 걸로 나왔습니다. 네. 근데 네. 안타깝게도 자살에 대해서 이렇게 허용하는 태도, 수용하는 태도도 같이 증가돼서 아하. 그게 조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일반 국민들이 국가가 적극적으로 자살에 대해서 자살 예방 활동을 위해서 대처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 한 예로서 국민의 조사자의 약 4분의 3, 75% 정도 되신 분들이 자살 예방 활동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도 네네. 의료기관끼리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자살 기도자들에 대한 경우는 2013년도에 비교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음주 상태에서 자살 시도하는 네네. 경우가 많았고 네. 신체 질환자가 많았고 네. 그다음에 3분의 1 이상이 과거에도 자살 시도했던 사람이 반복적으로 자살을 시도한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그냥 막연하게가 아니라 이렇게 두 번의 조사를 통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문제가 심각한지 더 드러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백종우 센터장님, 네. 이 통계에서 특히 눈여겨보게 되는 게 10대에서 30대 같은 경우에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말 청년들이 많이 힘들죠. 우리 청소년들을 포함해서요. 네. 네, 안타깝게도 이게 모든 연령대가 자살과 관련해서 하나씩 1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10대에서 30대는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이고요. 예. 그다음에 40대, 50대는 이 연령층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네. 사망 원인에선 2위지만 자살 사망자의 숫자는 1위입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에서는 비율로 따지면 10만 명당 자살률로는 뭐 압도적인 1위입니다. 10대에서 30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적기 때문에 1위가 되는 측면도 있지만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은 자살 사망의 원인이 이제 1위가 이제 정신 건강의 문제로 되어 있고요. 네. 특히 주변의 사람의 극단적인 선택이나 또 유명인의 자살에 영향을 받는 베르테르 효과가 젊을수록 크기 때문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네, 안 교수님, 최근 몇 년 사이에는요, 이게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선택을 하게 됐을까. 그러니까 자살자들에 대해서 조금 관대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게 그게 이제 허용적인 태도, 수용적인 태도라고 저희들은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자살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자살이라는 것은 일종의 개인의 권리일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 태도인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2013년도에 비해서 최근에 더 늘어난 거에 대한 이유는 상당히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 있는 이유로는 첫 번째로는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가 좀 더 중시되는 분위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죽음과 관련돼서 최근에 암 환자들의 품위 있는 죽음이라든가 존엄사와 관련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인식이 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암이 있거나 힘든 상황이나 그런 불치의 병이 있을 때는 뭐 자살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의 권리를 중시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자살이란 것은 순간적인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유가족들의 고통이나 아픔을 생각한다면 이거는 좀 지양해야 될, 벗어나야 될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자살자들을 좀 분석을 해봤을 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경제적 문제와는 어떻게 또 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경제적인 문제와 자살과의 연관성이 있다는 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다 이거는 입증돼 있는 사실입니다. 자살이라는 게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적인 원인이었고요. 특히 우리나라 예를 든다면 90년대 말에 IMF가 있었잖아요. 그때 상당히 그 전에 비해서 자살률이 급격히 올라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은 청소년보다는 중년층 이상, 특히 노년층에서 이런 경제적 문제와 상당히 관련이 있는 걸로 돼 있고요. 절대적인 저소득보다는 좀 잘 살다가 좀 추락하는 경우, 부채가 늘어난다든가, 또는 상대적으로 수입이 급격히 감소됐다든가 실직이 됐다든가 이런 것들이 더 연관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센터장님, 그 자살자 한 명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생각과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있었겠습니까?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실제 그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보고한 걸 보면 이 심리부검이라는 게 이제 돌아가신 분한테 물을 수 없으니까 주변의 유가족과 동료 여러 자료들을 합친서 이제 사망 당시를 재구성하는 건데 이 돌아가신 분들이 평균 3.9개, 그러니까 4개 정도의 중대한 삶의 스트레스가 이제 연속적으로 발생했다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이제 실업 때문에 힘들어지다가 관계가 나빠지고 우울증이 생겨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데 반대로 어떤 분은 이제 승진을 한 다음에 새로운 일에 적응이 어렵고 상사랑 갈등이 생기다가 또 고민하거든요. 그만큼 이게 자살의 원인이 복합적이고 연속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연속적인 것 중에 하나를 끊으면 또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주변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는 이제 몇 가지나 되는지 옆에서 조금 헤아려 주는 것도 지혜일 것 같은데 이 심리부검 면담에 유족들도 지금 참여를 하시잖아요. 그럼 유가족들이 좀
많이 가슴도 아프시겠지만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시나요? 아무래도 그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 중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이 가장 큰데 네. 그것도 이제 극단적 선택으로 잃었을 때의 고통은 또 남에게 표현하기도 힘들고 그럼요. 본인도 죄책감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극단의 트라우마인데다가 그 가장을 잃으면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지지가 감소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처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또 본인들이 또 자살의 고위험군이 되거나 아, 그래요? 예, 실제 심리부검 면담에 보면 그 대물림으로 자살의 위험이 내려가는 이런 안타까운 것이 한 40% 이상이 아이고, 되는 그런 그렇군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유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유가족분들이 또 참 그 사고 이후에 힘들어 하시는 게 이제 자살자분들은 자살 신호를 보낸다면서요. 근데 그 자살 위험 신호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책감을 좀 많이 느끼시는 유가족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자살 위험 신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자살의 위험 신호라는 거는 이제 이분들이 본인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제일 좋은데 예. 이 절망 때문에 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주변에서 이것을 미리 알아보아 주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자살의 경고 신호입니다. 네. 대표적인 그런 생명 지킴이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이 이제 보고 듣고 말하기에 보면 이 자살의 경고 신호에는 상황적 신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중대한 삶의 스트레스, 네. 또 언어적 신호라 그래서 이제 죽고 싶다, 이제 끝내고 싶다 이런 표현을 말로 한다든지, 네. 또 행동적 신호로 이제 전부 다 일을 못하고 집중을 못하고 잠을 못 자고 한숨을 계속 쉬고 이런 것들을 자살의 경고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런 징후가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났을 때 혹은 나에게 나타났을 때 사실은 전문의를 바로 찾아가거나 아니면 심리 상담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할 텐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정신과 상담하면 좀 편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조사에도 그렇게 나와서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번 실태 조사도 2013년도에 비교하면 평상시에 일반 국민들이 자살에 대한 생각을 갖는 거는 거의 조금 줄은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그 평상시 자살 생각 가졌을 때 실제로 상담에 응한 비율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담에 응한 비율이 약 11%에서 5%로 감소됐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끝에 가서는 내가 기분이 안 좋고 내가 우울하고 좌절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저희 임상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의 우울증 상태인 거고 이런 우울증은 조기에 적절하게 치료한다면 아주 쉽게 회복될 수 있는 질병이다. 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이런 사회적인 인식을 좀 벗어나서 적극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저희가 또 인터뷰 준비했는데요. 만나보시겠습니다. 정부는 OECD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19개 부처가 참여하는 자살 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 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 사업이나 자살 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사업, 우울증 국가검진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살 유족은 자살 위험이 8배 정도 높으며 예상하지 못한 사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족 여러분의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유족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금년 9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예, 두 분께 뭐 공통된 질문인데 먼저 백종원 센터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잖아요. 이 불명예에 떨쳐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제일 행복지수가 높은 국가로 알려진 북유럽 국가들도 1980년대 후반에 저희 같았습니다. 네. 국민소득이 3만 불을 좀 넘었는데 네. 핵가족화되면서 또 위험이 증가하고 사회적 지지망이 확립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접근성은 굉장히 낮았거든요. 이때 이제 핀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모든 자살자의 이제 가족들을 국가가 찾아가서 원인을 찾고 위로하면서 약 10년에 걸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면서 네. 절반 이하로 자살률이 줄고 더욱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살은 막을 수 있는
죽음이라는 점에서 민관이 함께 네.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적극 공감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도 여쭤볼게요. 한 말씀 부탁드리죠. 네. 관심을 가져야죠. 네. 국민이나 정부가 모두 관심을 갖는데 그 관심이라는 게 일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네. 긍정적인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정부에서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고요. 네,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